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데 한쪽 다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진다거나, 계단을 오를 때 발끝이 자꾸 걸려서 위험할 뻔했다거나, 걷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빠져서 휙 하고 주저앉을 뻔한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경험하면서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요즘 운동을 안 해서 다리 힘이 약해진 거야.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건강의 진실을 전해드리는 MJ 파파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의 전조 증상 7가지, 그리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응급대처법. 매일 단 3분만 투자하면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루틴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먼저 이해해야 할 게 있는데요. 왜 하필 다리에서 뇌경색의 신호가 먼저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 몸의 혈액은 심장에서 출발해서 뇌로 가고, 그 다음 팔로, 배로, 그리고 가장 먼 곳인 다리 끝까지 흘러갑니다. 그런데 뇌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요, 가장 먼저 이상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다리예요. 왜 그런가 하면,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게다가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부위거든요. 아파트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수압이 약해지면 꼭대기층에서 물이 제일 먼저 안 나오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혈류가 약해지면 몸에서 가장 먼 곳 다리부터 경고등이 켜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 뇌는 좌우가 교차해서 몸을 조정합니다. 왼쪽 뇌가 오른쪽 다리를 움직이게 하고, 오른쪽 뇌가 왼쪽 다리를 움직이게 해요. 그래서 한쪽 다리만 유독 이상할 때, 그건 반대편 뇌에서 신호가 끊기기 시작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른쪽 다리에만 자꾸 힘이 빠진다? 그럼 왼쪽 뇌혈관을 의심해 봐야 해요. 왼쪽 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둔하고 무뎌지면 오른쪽 뇌 쪽 혈류를 체크해야 하는 건데요. 이게 바로 다리가 뇌의 경보등 역할을 하는 이유입니다. 다리는 그냥 걷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뇌가 우리에게 보내는 언어이고 신호등이에요. 그래서 다리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드려 볼게요.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 신호 7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이제 실제로 뇌경색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다리의 경고 신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절대 넘기지 마세요. 첫 번째 경우는 갑작스럽게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인데요. 계단을 오르는데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쑥 빠져서 주저앉을 뻔한 적 있으신가요? 운동 부족이면 보통 양쪽 다리가 같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한쪽만, 그것도 갑자기 힘이 풀린다면요, 이건 뇌 신호 전달에 문제가 생긴 건데요. 뇌에서 다리야, 힘 줘 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 신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앉았다가 일어날 때, 계단 오를 때, 길을 걷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가 꺾이는 느낌이 든다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해요. 두 번째 증상은 다리의 감각 이상과 저림 증상인데요. 발바닥에 양말을 신은 것처럼 감각이 둔해지거나 뜨겁고 차가운 걸 잘 구분 못하게 됐다면 경고입니다. 그냥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단순한 말초 신경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감각 신호를 해석하는 뇌의 감각 피질, 여기에 혈류가 부족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특히 한쪽 발만 계속 저리고 밤에 더 심해진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발을 질질 끄는 증상인데요. 신발 앞부분이 유난히 빨리 닳거나 걸을 때 슥슥 끄는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이건 발끝을 들어 올리는 근육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뇌에서 내려오는 운동 신호가 약해지면 발목을 올리는 힘이 떨어져서 발을 끌게 됩니다. 본인은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들이나 주변에서 요즘 걸을 때 이상한 소리가 나네? 이렇게 말한다면 진지하게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문턱이나 계단에 자주 걸림 증상인데요.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오르던 계단에서 자꾸 발이 걸리거나 문턱을 넘을 때 발끝이 걸려서 넘어질 뻔한 적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건 고유 감각이 떨어졌다는 신호예요. 고유 감각이 뭐냐면요. 눈을 감아도 내 발이 지금 어디 있는지 뇌가 알아차리는 능력이에요. 이 감각이 떨어지면 발의 위치를 잘못 인식해서 문턱이나 계단에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이건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뇌에서 오는 위치 정보 신호가 약해져서 그런 겁니다. 다섯 번째는 원치 않는 다리 떨림이나 움찔거림이 있는 증상인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다리가 달달 떨리거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가 움직여진다면 이건 뇌의 신호가 불안정한 상태일 수 있어요. 단순한 피로나 긴장 때문에 떨리는 거랑은 달라요. 뇌의 혈류가 끊기면서 신경지휘가 흔들리는 신호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다리가 저절로 움찔거리거나 경련처럼 수축한다면 반드시 체크하셔야 해요. 여섯 번째는 몸의 균형이 잘 잡히지 않고 휘청거림. 술도 안 마셨는데 비틀거린다. 바닥이 울렁거리는 느낌이 든다면 손해 쪽 혈류 저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 쪽에 있는 손해는 균형을 잡는 뇌의 부위인데요. 여기에 혈액이 제대로 안 가면 중심을 잡기 힘들어집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밤사이 혈압이 떨어지면서 뇌혈류가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화장실 가다가 벽을 짚게 되거나 걷다가 한쪽으로 쏠린다면 주의하세요. 일곱 번째에는 잠깐 힘이 빠졌다가 괜찮아지는 현상 일과성 허열 발작인데요. 이게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몇 분 동안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면 괜찮아졌네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뇌가 완전히 막히기 직전의 마지막 경고예요. 의학적으로 일과성 허열 발작이라고 부르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증상을 겪은 사람의 절반 이상이 48시간 내에 진짜 뇌경색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괜찮아진 게 아니라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듣고 나서 혹시요? 나한테 해당되는 것 같은데? 하신 분 계시나요? 그럼 지금 바로 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계를 확인하세요.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해요. 두 번째, 119를 부르세요. 조금만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하세요.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단 4시간입니다. 4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혈전용해제를 투여받으면 막힌 혈관을 뚫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을 넘기면요. 수억 개의 뇌세포가 죽고 평생 마비나 언어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뇌는 우리에게 단 한 번의 기회만 줍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어요. 증상이 나타났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119 부르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알리세요. 혼자 있을 때 쓰러지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기억하세요. 빠르게 대처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뇌경색을 막는 5가지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그럼 이제 예방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요. 뇌경색의 80%는 생활 습관만으로 예방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려 80%예요. 거의 대부분인데요. 그럼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5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혈압을 13,080 이하로 유지하기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그 자리에 찌꺼기가 쌓여서 결국 막힙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고 기록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재는 게 가장 정확해요. 두 번째, 혈당 조절하기입니다. 당이 높으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요. 공복 혈당 100 미만, 식후 2시간 혈당 140 미만이 목표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더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해요. 세 번째는요,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기름진 음식, 가공육, 트랜스 지방은 줄이고요. 등푸른 생선, 견과류, 채소, 베리류를 늘리세요. 특히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네 번째는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입니다. 운동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노래 부르기 힘든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게 가장 좋아요. 너무 느리지도 너무 빠르지도 않게요. 매일은 힘들어도 일주일에 최소 5일은 걸으세요. 다섯째, 금연과 함께 절주와 충분한 수면인데요.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술은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그리고 잠이 부족하면 혈압과 혈당이 동시에 오르거든요. 하루 7시간은 꼭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뇌경색 위험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게 있어요. 집에서도 간단히 점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딱 1분이면 되는데요. 첫째, 의자에 앉았다 일어날 때 양쪽 다리 힘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한쪽이 유독 느리거나 힘들다면 체크해 보세요. 둘째, 눈 감고 30초 서 있기. 중심이 잘 안 잡히거나 비틀거리지 않나요? 셋째, 발바닥 좌우 감각 비교하기. 손으로 양쪽 발바닥을 눌러보세요. 감각이 같은지, 어느 한쪽이 둔한 건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일직선 위를 10걸음 걸어보기. 바닥에 테이프를 붙이고 그 위를 걸어보세요. 비틀거리지 않고 걸을 수 있나요? 이 중 하나라도 이상이 느껴진다면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세요.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생명을 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다리는 단순히 걷기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뇌의 언어이자 경보등이랍니다. 우리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큰 후회로 돌아오지만 지금 알아차리면 평생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증상 겪고 계신 분 있으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소중한 하루하루 건강하게 지켜나가시길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MJ 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